판타지 소설 애독자라면 국내 판타지 소설의 대표작 두 편을 짐작하실 겁니다.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와 이우혁의 퇴마록이 그 주인공인데요. 두 작품 모두 PC통신시대에 등장해서 판타지 붐을 일으키면서 한 시대를 주름잡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드래곤 라자를 읽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판타지 소설에 별로 관심이 없는 데다 최근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만족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판매 실적을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한국 130만 권, 일본 50만 권, 타이완 30만 권이나 되더군요. 무려 200만 명이 선택할 정도라면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읽게 됐습니다. 권당 407쪽인데 8권이 약 3200페이지가 넘죠. 제가 제자리에서 꼼짝 않고 독서한 책이 민음사에서 발간한 레미제라블 5권 세트였거든요. 권당 524페이지에 5권으로 대략 2600페이지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입니다. 재미가 없어도 이번에는 끝을 보자고 각오를 단단히 했죠. 주인공은 바이서스 서부 끝에 헬턴트에서 초를 만드는 견습초장이 후치 레드발로 1인칭 관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어느 날 수도에서 드래곤 라자와 함께 화이트 드래곤인 카셀 프라임이 포함된 토벌군이 블랙 드래곤 아무르타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후치 아버지와 영주가 포함된 토벌군은 아무르타트를 위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떠나지만 곧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후치는 칼 헬턴트, 샌슨 퍼시발과 함께 포로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로 향합니다. 후치 일행은 여행 중에 엘프인 이루릴, 도적인 네리아, 페테자인 길시안과 만나서 함께 대륙을 누입니다. 드래곤을 이용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넥슨 휴리첼 일당과 대적하면서 신기한 경험도 하고 또 위기도 넘기면서 모험을 하게 되죠. 이들은 과거에 드래곤 라자를 잃고 미드그레이드를 쑥밭으로 만든 후에 동면에 들어갔다는 이그누스 드래곤 크라드메서가 다시 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크라드메서를 진정시킬 드래곤 라자를 찾아 나서죠. 하지만 간신히 구한 드래곤 라자와 드래곤의 만남은 후치 일행이 바라던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의 대마법사 핸드레이크를 만나고 핸드레이크가 절친이었던 루테리노 대왕과 헤어진 계기, 또 드래곤 로드와 만나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뿌려놓은 떡밥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드래곤 라자의 대박 요인은 서양의 판타지 세계관을 도입해서 한국적인 판타지 소설의 틀을 세운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과 명료한 주제의식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간과 드래곤을 이어주는 드래곤 라자라는 존재의 설정이야말로 이 작품을 다른 판타지 소설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이자 주제의식의 시발점이라고 보는데요. 서양에서도 드래곤은 인간의 투쟁 대상이자 경배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데 반해서 드래곤을 인간화하려는 핸드레이크의 욕망과 집념을 통해서 다른 모든 종족을 지배하고 인간화하려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점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개의 별로 대표되는 아트팩트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지배욕과 탐욕은 대마법사 핸드레이크로 표현이 되는데요. 핸드레이크는 8별을 완전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지만 루트에리노 대왕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핸드레이크는 루트에리노 대왕과 절연을 선언하고 드래곤 종족의 완전화를 시도하죠. 그 결과물이 바로 드래곤과 인간을 이어주는 드래곤 라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드래곤 로드를 나중에 찾아간 핸드레이크는 자신이 추구하던 완전한 종족이라는 이상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자신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드래곤 로드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고백했으니까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 세운 만물의 영장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모든 종족을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인간화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이상적인 형태일까요? 수많은 종이 멸종하고 기후이상, 또 유전자 변이 등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변화들은 핸드레이크가 이 소설 속에서 꿈꾸었던 완전한 종의 인간화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핸드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한 인간화 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주제의식 때문에 일본 라노벨의 설정을 가져와서 이세계 부활이나 또 포인트 정립을 소재로 출간하는 엉성한 판타지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보고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드래곤 라자의 구성과 세계관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톨킨의 세계관을 표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톨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판타지 작가가 과연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네요. 작가도 개정판을 내면서 설정과 용어를 모두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또 낙천적이고 유쾌한 후치를 중심으로 작가 특유의 유머와 언어 유희를 효과적으로 펼치는 것도 대중적으로 친근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발간되는 판타지 소설도 유머를 구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문장력이라든가 또 구성의 수준 차이가 명확하고 주제의식의 차이로 인해서 퀄리티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판타지 비애호가인 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판타지의 시조나 다름없는 작품을 읽는다는 의미를 제외한다면 꼭 읽어야 되겠다는 느낌은 사실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또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레미제라블 전집보다 더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소설이 1997년작이라는 점도 있고요. 또 소설을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른 독자들, 특히 판타지 소설 독자들과 달라서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일본 판타지 소설 중에 좋아했던 작품이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 호러 판타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쿠치 히데유키 작가의 뱀파이어 헌터 D 시리즈입니다. 아마노 요시타카의 일러스트가 정말 멋진 작품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미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애니 쪽에서는 카와지리 요시아키가 연출을 한 작품이 유명하죠. 드래곤 라자와 뱀파이어 D를 비교를 해보면 뱀파이어 D 쪽이 액션이 훨씬 강조되고 또 대적할 상대가 강하고 신비하며 더 대중적이고 오락적입니다. 자극적이죠. 반면에 주제의식은 좀 떨어집니다. 똑같은 판타지 장르에 속해 있는 작품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기에 더 호불호가 갈리는 모양입니다. 하늘 높고 바람 선선한 독서의 계절 가을에 판타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 드래곤 라자를 독파하면서 후치와 함께 상상 속 세계를 여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